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안형로 김보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인지 감수성과 형사사건 진행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김보경 변호사님, 네. 형사사건 중 성범죄 사건 많이 진행하고 계시죠? 네, 종결된 사건도 상당수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꽤 됩니다. 김보경 변호사님이 진행하시는 사건 중에서 의뢰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수사기관 측이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사건도 있으신가요? 네,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당사자 둘 사이에 있는 내밀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의 경우 어떤 식으로 이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나요?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최초 한 진술 그리고 그 후에 2차 진술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진술이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그걸 또 검토하는데요. 대부분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행위 그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찾아내고 수사기관에 어필을 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경험칙에 합당하지 않는 행위는 피해자로서는 할 수 없는 행위, 즉 피해자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피해자가 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진술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되었을 때 그 부분을 우리의 진술의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술의 신빙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 공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죠. 대법원 판례에서 성인지 감수성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판례일 것 같은데요. 성인지 감수성 판례가 최근에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워졌다고요? 어떤 측면에서 어려웠다는 것인가요? 네, 법원에서 최근 판례에서 설시한 내용인데요. 피해자별로 그리고 사건별로 당시 처한 상황 그리고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 이후의 행동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피고인 쪽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와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의뢰인을 변론을 해야지 의뢰인들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은 참 간단하고도 어려운 문제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사건 자체를 최대한 꼼꼼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이 당사자 간의 내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그리고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진술로만 사건이 이끌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찾아내지 못하는 객관적인 물증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 쪽에서 그 부분을 잘 발견을 해서 진술을 하는 부분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격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최대한 우리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가장 큰 쟁점이 될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조사 전에 의뢰인 면담을 통해서 수사기관의 예비 질문 그리고 수사기관의 절차 이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의뢰인이 어떻게 답변을 해야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한 모든 현출된 증거 기록을 꼼꼼히 파악을 해서 이게 서면으로 변론 의견서 내지 변론 요지서로 제출이 되면 더 좋겠죠. 반대로 저희 의뢰인이 성폭력 피해자이고 저희가 형사 고소를 한 입장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어떠한 변수로 작용이 될까요? 저희가 피해자인 경우 저희가 고소인인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최초 고소 당시의 진술 부분과 수사 단계, 특히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법원에서 증인으로의 진술 그 부분의 일관성이 어떻게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을 더 높일 수 있게 왜냐하면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최초 진술 때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법원에서 특히 판사님께서 왜 최초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올곧게 똑바로 진술을 법원까지 못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점을 잘 짚어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시해서 진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진술을 하되 일단 처음에 고소장이나 고소사실 관련 정의를 확실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초기 대응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피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다 혼자 쓸쓸히 경찰서에 가셔서 조사를 받고 주눅이 들어서 자기 마음과는 다른 진술을 하시고 나서 예.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걸 뒤늦게 번복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본인들이 이제 변호사가 선임된 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닌지 하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변호사를 최초 조사부터 경찰서 입회할 때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면 이 부분이 저 사람은 죄를 졌으니까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은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시 마세요. 저희 법무법인 YK에 방문해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적극적인 소송 전략으로 맞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영로 김보경 변호사였습니다.